사계절의 다채로운 색감과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잔잔하게 감상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힐링 영화 리틀 포레스트. 서울살이에 지쳐 도망치듯 돌아온 고향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성장하는 혜원이의 이야기를 영의 시선에서 만나러 갑니다. 작품 설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편견 없이 영부터 설명하는 줄거리 요약. 리틀 포레스트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사를 꿈꾸던 혜원이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도시의 삶에 지쳐 돌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됩니다. 고향에 있던 친구들이 돌아온 이유를 물어도 혜원은 그저 배고파서 돌아왔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은숙과 재하가 반갑게 혜원을 맞이하는데요. 은숙은 고향에서 전문대를 졸업한 뒤 곧장 취직한 은행원이고, 재하는 지방대를 졸업한 뒤 서울에 취직했지만 상사의 폭언과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 농사일을 돕고 있는 인물입니다. 금방 도시로 돌아갈 거라는 혜원의 말과는 달리 감자싹을 심고 가을에 먹기 위해 고사리를 캐며 다시금 시골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하지만 CCTV와 도어락도 없고 숱하게 나오는 벌레들보다 더 혜원을 불편하게 하는 건 요리할 때마다 떠오르는 엄마라는 존재였습니다. 혜원이 4살일 때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건 병든 아빠의 요양을 위해서였지만 왠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엄마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한 요리는 혜원을 위로하고 때로는 즐겁게 해주는 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날, 엄마는 자신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구절절한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후련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혜원은 엄마가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고 엄마 없어도 보란듯이 잘 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고향에 돌아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의 편지 한 통이 혜원을 찾아옵니다. 편지에는 어떠한 안부 인사도 없이 감자빵을 만드는 레시피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편지의 내용에 화를 내던 혜원에게 재하는 너만의 레시피를 담아 답장을 쓰라고 말합니다. 혜원이 고향에 돌아온 겨울이 지나 어느덧 여름이 다가옵니다. 혜원은 무성한 잡초를 뽑고 은숙이 일하는 은행을 찾아 에어컨을 쐬기도 하고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먹고 밤에는 재하, 은숙과 강가에서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혜원은 자신과 달리 합격을 했던 남자친구에게 미뤄두었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은 여기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며 이별을 고합니다. 한편 재하를 좋아하고 있던 은숙은 재하를 잊지 못해 찾아온 전 여자친구를 발견합니다. 절망에 빠진 은숙은 혜원과 함께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기분을 다시 되찾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찾아온 재하도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늘 그렇듯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날들이 지나 가을이 찾아온 시골은 추수의 시기를 맞습니다. 혜원도 고모를 도와 벼를 추수하러 왔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온 탓에 힘들게 심어놓은 벼들이 쓰러진 것을 확인합니다. 재하의 가수원에도 사과들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적어도 농사에는 사기나 잔머리가 없으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과를 하나 건네며 말합니다. 야, 이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버티더라. 너랑 다르게. 재하의 말을 들은 혜원은 자신이 지금껏 가장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그때그때 열심히 사는 척 고민을 얼버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엄마는 이곳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고향에 남은 이유는 혜원을 이곳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여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 햇볕을 기억하며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서야 엄마의 편지를 어렴풋이 이해한 혜원은 결심이라도 한 듯 자신의 레시피를 답장으로 남긴 채 고향을 떠납니다. 혜원이 사라졌다는 은숙의 말에 재하는 아주 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며 금방 돌아올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혜원은 전보다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며 영화가 마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2018년 6월 28일에 극장 개봉한 영화로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의 요리 만화 리틀 포레스트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임술래 감독은 1996년 장편 영화 새 친구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였고 해당 영화로 한국영화제작가 협회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화의 주요 배역은 혜원 역의 김태리,
재하 역의 류준열, 은숙 역의 진기주 배우가 출연합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 장소는 경상북도 군위입니다. 영화 속에서 혜원의 집으로 나오는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해 개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개인 소유의 집입니다. 영화를 감상하고 나면 영화 속 음식들이 기억에 남을 텐데요. 극 중에 나오는 음식들은 모두 김태리 배우가 직접 요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에는 상징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극 중 혜원이 고향에 돌아와 처음으로 해먹은 배춧국. 한겨울 눈 속에서 배추를 꺼내는 장면은 눈 속의 배추처럼 혜원이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을 암시합니다. 누룩을 넣고 발효를 기다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막걸리와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꽃감. 이 음식들에는 기다림을 통해 얻는 즐거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즉, 혜원의 엄마가 이야기한 인생은 타이밍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꽃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극중 재하가 혼자 사는 혜연을 위해 데려온 강아지 오구. 오구는 원래 개농장에서 태어난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리틀 포레스트 촬영을 위해 임순례 감독이 직접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촬영을 통해 2달 반 정도의 인연을 가진 리틀 포레스트의 구정아 프로듀서가 오구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임순례 감독이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는 오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반려동물 입양의 날, 오구데이를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영들이 느낀 솔직한 리뷰를 소개하는 파트, 영의 시선 시간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를 본 관객들의 평점은 네이버에서 10점 만점에 9.01점, 왓챠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영들은 몇 점을 줬을까요? 49명의 영들이 참여한 평균 별점은 5점 만점에 4.2점이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를 관람한 영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체로 차가운 도시생활 속에서 힐링이 되는 영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들 3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당근이 조아님의 리뷰입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을 주셨고, 한 줄 평은 사람 냄새가 가득한 시골에서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기억에 남는 것은 2가지였다. 음식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장 크고 주된 흐름은 아무래도 엄마와 혜원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엄마가 떠나기 전 혜원이 학생이었을 때부터 엄마에게 가지고 있던 물음표가 점점 느낌표로 변하는 과정이 참 인상 깊다. 도시에서 반복된 삶을 살던 혜원이 시골에 내려와 성장하면서 다시 살핀 엄마의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변명이 아닌 따뜻함이 있음을 확인한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혜원이의 친구들은 혼자 사는 혜원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른스럽게 자신의 삶을 가꾸기도 하고, 늦은 밤 사회에서의 나를 벗어던진 뒤에는 세상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깊은 우정을 쌓는다. 혜원의 친구들도 큰 힘이 되는 모습을 보는 관객들은 그렇게 위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 즉, 혜원의 성장과 사랑과의 관계라는 메시지에 집중한 리틀 포레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 것 같다. 다음은 비트박지님이 남긴 리뷰입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 한 줄 평은 생각을 덜어주는 향긋한 초록색의 힘. 리틀 포레스트는 힐링이라는 여름 때 단어로 학교 때 정의할 그 수 고생을 있다. 하셨는데 영상의 색감부터 음악, 스토리 전개까지 진짜 너무하다. 뭐 하나 고구마 먹는 아이고, 없이 아주 잔잔하고 하늘이 하는 자연스럽게 일을 흘러간다. 우리가 뭔 수로 전반적으로 흐름이 대적하겠어. 미끄러워서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느낌도 든다. 영화가 느꼈대? 던지는 따뜻한 위로와 언제는지 혜원의 성장 모르겠는데 잘 먹고 스토리도 잘 마음에 살래? 들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서울에서의 일상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고향에서 혜원이 자연과 음식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얻은 희망과 용기가 무척 따뜻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혜원이 도망쳐온 이곳은 낙원 같기도 하다. 사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혜원의 깨달음처럼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향이 혜원의 진정한 집이고 혜원이 도망쳐간 곳은 오히려 서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리틀 포레스트는 생각을 덜어내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보기 좋은 작품인 것 같다. 영화의 초록빛 색감과 향기가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작은 숲으로 데려간다. 다음은 냠냠군님의 리뷰입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을 주셨고, 한 줄 평은 돌아옴의 가치를 알려주는
감각적 힐링 영화입니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이 말하듯이 보는 내내 힐링받는 기분이 들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부터 혜원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소망을 대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혜원의 고향은 현대인들의 도피처이자 안식처를 대신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 혜원이 하는 다양한 요리들이 감각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특징이다. 실제로 우리는 평소에 시간에 쫓겨 편리한 음식만 먹기 바쁜데 혜원은 직접 해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존재 자체로 힐링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요리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 마냥 인물뿐만 아니라 요리도 많이 비춘다. 그런 앵글에서 보이는 것은 요리를 하는 손길, 즉 사람의 직접적인 정성과 그 속에서 탄생해가는 요리의 모습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를 저렇게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가끔은 이렇게 떠남을 떠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아옴으로 생각해보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힐링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평화로운 힐링 스토리와 영들의 감상평을 만나보았는데요. 영화 속 풍경을 통해 계절의 흐름을 몸소 느끼고 마음까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힐링이란 무엇일까요? 힘들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숲을 일깨워주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여러가지 음식들을 보며 힐링하셨다면 늦은 밤 열린 식당의 음식을 통해 위로를 건네는 드라마 시리즈 심야식당을 추천합니다. 원작 만화가 큰 인기를 끌며 드라마까지 제작된 심야식당. 2009년 TV에서 방영된 이후 대중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현재 시즌5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허기도 마음도 채워드립니다. 자정의 문을 여는 이곳은 늦은 밤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식당의 주인 마스터와 그의 음식을 통해 만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로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는 드라마입니다. 리틀 포레스트와 같은 잔잔한 감동의 여운을 남기는 심야식당을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의 시선이었습니다.